예,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체포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도 상당히 불우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현장을 취재했던 맹현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맹 기자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한 주 동안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에 대부분 불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그 체포 적부 심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상 기각된 겁니다.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헌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6번의 변론과 증인신문 일정까지 확정을 했습니다. 예, 국가적인 혼란 소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톨릭 교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한 바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,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. 이 탄핵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물러나는 것이 정의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. 그리고 이 두 발언을 이어서 보면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이 정의다. 그리고 교회는 그 정의를 지지한다.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결국에는 교회는 정의의 편에 서겠다.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비상계엄 직전에 고위 성직자들이 이름을 올린 시국선언이 나왔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시국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략 흐름은 처음에는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화가 없는 현재의 정치 상황 등을 비판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. 이어서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비판에서 분노로 옮겨가는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. 또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이슈에는 공정하지 못한 점도 그 비판의 대상이었고요.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사제 1,400여 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문입니다.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라는 제목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. 예, 후쿠시마 오염수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다가 결국 시국선언문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그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. 이제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에서 향후 우리의 과제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레더스 드림이라는 책에서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나온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를 이야기한 건데요. 이 말을 지금 한국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탄핵 심판과 수사 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요.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은 좀 감시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. 그게 곧 희망이다. 이런 말로 좀 풀이가 되는 문장입니다. 예, 프란치스코 교황의 책 Let Us Dream,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좀 전반적으로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맹현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